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사회와 가족 그리고 양육의 지혜 이 주제로 보내주신 자료들 함께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2014년 가톨릭 관점에서 본 성찰부터 시작해서요. 현대 한국 사회의 급변하는 가족 또 양육 환경 분석까지 정말 다양한 시각이 담겨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시대가 정말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 속에서 가족의 진짜 의미가 뭘까? 또 다음 세대를 어떻게 건강하게 키울까? 그 지혜를 같이 찾아보는 게 이번 탐구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이 당신께서 지금 하고 계신 고민에 좀 실질적인 통찰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료들을 보니까요. 현대사회가 우리 가족과 양육에 던지는 어떤 도전들 이런 게 참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가족 구조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벌써 2014년 자료에서도 결혼율 감소라든지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같은 현상들 이걸 지적하면서 개인주의나 물질주의가 어쩌면 가정 공동체의 기반을 좀 흔들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벌써 그때부터요? 네, 특히 좀 흥미로운 분석은 그 피임의 보편화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출산율 조절 문제를 넘어서서 성, 출산,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책임과 헌신, 이 사이의 어떤 깊은 연결고리를 약화시켰을 수 있다. 뭐 이런 시각이에요. 그 연결고리요? 네, 이게 수십 년 후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회적 결과, 뭐 예를 들면 의도치 않은 임신이 늘어난다거나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는 그런 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건데 상당히 좀 날카로운 지적 같아요. 그 분석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개인의 선택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사회 전체에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이런 과거의 성찰에 더해서 또 다른 자료들은 미래를 보잖아요. AI나 로봇 같은 기술 발전, 네네. 이게 가져올 불확실성, 그리고 또 한국 사회 특유의 정말 치열한 교육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게임 중독 같은 온라인 환경의 유혹, 예,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부모 역할이 얼마나 더 중요해지고 또 얼마나 더 어려워지는지를 보여주더라고요. 아이들이 혹시 경쟁에서 밀려나서 중독 문화로 빠지면 어떡하나 이런 위험까지 언급되니까 부모님들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어요. 네, 맞아요. 정말 그런 막막한 도전들 앞에서 그래도 보내주신 자료들이 동시에 어떤 희망적인 지혜랄까? 그런 것들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중 하나는 역시 신앙 혹은 뭐랄까 굳건한 가치관의 역할입니다. 가톨릭 자료 같은 경우엔 결혼의 신성함, 또 다산이 주는 축복,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부부간의 책임과 헌신, 네. 이것이 개인의 성장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의 건강한 기초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이게 단순히 종교적인 교리 차원을 넘어서서 인간적인 성숙과 연결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이나 가치관 말고도 저는 그 조부모 역할에 주목한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네, 조부모님들. 핵가족화되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요즘 같은 시대에 경험과 지혜 또 어떤 영성까지 갖춘 조부모님들이 다음 세대에게 중요한 가치를 물려주고 또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관점이 참 신선하더라고요. 특히 손자녀가 헤아림의 신앙을 배운다는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이해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법을 배운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헤아림. 세대 간의 이야기가 정말 살아있는 교과서가 될 수 있겠다 싶었어요. 맞습니다. 신앙과 세대 연결에 더해서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또 다른 핵심, 바로 관계 맺기와 소통의 질입니다. 관계와 소통 중요하죠. 네, 특히 부부 사이의 친밀함, 이게 가정 전체의 행복, 그리고 자녀 양육 방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또 가족 구성원들 간에 솔직하게 소통하고 갈등을 좀 건강하게 해결하는 능력,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네. 근데 또 흥미로운 지점은요, 부모가 항상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쓰기보다는 어떨 때는 자신의 부족함이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 그게 오히려요. 네. 그게 오히려 자녀가 부모가 아닌 더 큰 가치 혹은 말씀의 권위에 의지하게 만든다는 그런 통찰도 있었습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부모의 솔직함이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 정말 공감이 갑니다. 게임 중독 같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도 좀 흥미로웠어요. 네, 게임 중독 문제. 무조건 하지 마! 이렇게 금지하기보다는 영적인 차원, 관계적인 차원, 심리적인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였죠? 맞아요. 통합적인 접근. 예를 들면 게임에 쏟는 에너지를 뭐 수학 공부처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다른 생산적인 활동으로 좀 유도해보고. 네, 전환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현질 금지. 그러니까 게임 아이템을 실제 돈으로 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맞고 혼자 게임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명확한 규칙을 세우는 방식들, 이런 게 제시되었어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는 메시지와 함께요. 네. 종합을 해보자면 현대사회가 가족과 양육에 던지는 도전, 이게 분명 만만치는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보내주신 자료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헌신적인 사랑, 또 세대 간의 따뜻한 연결, 신앙이나 굳건한 가치관에 기반한 삶, 그리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관계 맺기와 소통, 이걸 통해서 충분히 길을 찾아갈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부부의 화합, 그리고 영적인 중심 잡기, 이게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이 강조되었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가정과 양육에 대한 고민에 작게나마 등불 같은 역할을 했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아까 그 피임의 보편화가 예상치 못한 사회적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처럼 오늘날 우리가 어쩌면 당연하게 여기면서 내리는 수많은 선택들, 이게 먼 훗날 우리 아이들의 삶과 그들이 이룰 가족의 모습에 또 어떤 예상치 못한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지 혹은 빛을 더하게 될지 한번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깊이 생각해볼 질문이네요. 헤아린 라디오 오빠 문혜룡 유튜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